어? 이 새벽에 다리가 찢어질 것 같다. 도와주세요. 여보세요? 119입니까? 지금 당장 와주세요. 다리 쥐가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겠어요.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그 악마 같은 고통.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마지막 경고라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이 신호를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35년간 응급의학과에서 근무해온 김건강 교수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확인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오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본격적인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지난주 새벽 3시 응급실로 실려온 70세 이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건강하게 지내시던 분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그날 밤 평소보다 훨씬 심한 쥐가 오른쪽 다리에 났고 아침이 되어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다리가 부어오르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할머니의 딸이 이상하다 싶어 병원으로 모시고 왔는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깊은 정맥 혈전증이었거든요. 다리 혈관에 피떡이 생긴 상태였는데 만약 이 혈전이 폐로 올라갔다면 폐색전증으로 즉사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혈전용의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고 현재는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퇴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다리에 쥐가 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 신호였다니 정말 몰랐다고 말이죠. 만약 딸이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나요? 밤에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와서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깬 적 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리 쥐가 언제 위험한 신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고 쥐가 났을 때 3초 만에 통증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응급처치법도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다리 쥐가 왜 생기는지 그리고 언제 병원에 가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다리에 쥐가 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의 과도한 사용이에요.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오래 걸으시거나 계단을 많이 오르내리시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쌓이면서 경련이 생길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작년 봄에 74세 박철수 어르신이 손자와 함께 등산을 다녀온 후 밤새도록 다리 쥐로 고생하신 적이 있어요. 평소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만 하시던 분이었는데 손자가 놀러와서 함께 북한산을 올라가셨거든요. 그날 밤부터 사흘 동안 계속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이 갑작스러운 운동량에 적응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수분과 전해질 부족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어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이 균형이 깨져서 쥐가 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연세가 되면 목이 마른다는 느낌이 둔해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자연스럽게 물 섭취량이 줄어들어요. 거기에 밤에 화장실 가기 싫어서 일부러 물을 적게 마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런 분들이 여름철에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하루 종일 계시다가 갑자기 더운 곳에 나가시면 몸에서 급격히 땀이 나면서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기 쉬워요. 작년 여름에 67세 김영호 씨가 이런 경우였는데요. 하루에 물을 한 컵 정도밖에 안 드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무더운 날 시장에서 1시간 정도 장을 보고 오신 후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보니 칼륨과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어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전해질 보충을 시작한 후에야 증상이 사라졌죠. 세 번째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 말초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서 근육이 산소 부족 상태가 되기 쉬워요. 이때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계신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15년 정도 되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다리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말초혈관의 동맥경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혈관이 좁아져서 다리 근육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 공급이 부족해진 상태였거든요. 혈당 조절을 더 철저히 하시고 혈관 확장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쥐가 나는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네 번째는 약물의 부작용이에요. 이뇨제나 일부 고혈압 약물, 콜레스테롤 약물 중에는 전해질 균형을 깨뜨려서 쥐를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새로 약을 바꾸신 후에 쥐가 자주 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65세 장성호 씨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고혈압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고 계셨는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의사가 약을 바꿔 드렸거든요.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자주 나서 병원에 오셨더니 새로 복용하기 시작한 이뇨제가 원인이었어요. 이뇨제가 소변을 통해 나트륨과 함께 칼륨도 빼내면서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킨 거였죠. 칼륨 보충제를 함께 복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다섯 번째는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자거나 발끝이 아래로 처지게 자면 종아리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된 상태로 유지되어서 새벽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특히 무거운 이불이나 두꺼운 담요가 발을 아래로 눌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발목이 아래쪽으로 꺾인 상태로 몇 시간씩 유지되거든요. 종아리 근육이 계속 늘어난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수축하면서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77세 김철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경우였어요. 추위를 많이 타셔서 겨울에는 두꺼운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주무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새벽 5시쯤이면 어김없이 다리에 쥐가 나서 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불을 가볍게 바꾸시고 발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드렸더니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노화의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고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쉽게 쥐가 날 수 있어요. 근육 감소는 보통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줄어든다고 하는데 특히 다리 근육은 더 빨리 감소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그만큼 피로하기 쉬워지고 작은 자극에도 과도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신경 전달 속도도 함께 느려지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정교하지 못하게 되어요. 마치 오래된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몸의 근육도 세밀한 조절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반적인 원인 외에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 초기 증상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위험 신호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에만 지속적으로 쥐가 나면서 부기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는 깊은 정맥 혈전증이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혈관 안에 핏덩어리가 생겨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인데 이 혈전이 떨어져 나가서 폐로 이동하면 폐색전증이 되어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52세 회사원 이철민 씨가 이런 증상으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일주일 전부터 왼쪽 다리에만 계속 쥐가 나고 부기가 생겼는데 직장 일이 바빠서 병원에 오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차고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로 실려왔거든요. 검사 결과 다리의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수술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이철민 씨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는데 최근 몇 달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하루 종일 책상 앞에만 앉아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스트레스로 흡연량도 늘었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죠. 이런 생활 패턴이 혈전 형성이 위험 요소가 되었던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셨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셔서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위험 신호는 쥐가 풀린 후에도 통증과 뻣뻣함이 몇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쥐가 나도 10분에서 20분 정도면 근육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면 근육염이나 신경 손상 혹은 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어요. 69세 송미영 할머니가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어느 날 밤 오른쪽 종아리에 심한 쥐가 났는데 평소와 달리 이틀이 지나도 계속 아프고 걷기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근육 경련이라고 생각하고 파스를 붙이고 마사지만 하고 계셨는데 점점 더 아파져서 병원에 오셨거든요. 검사 결과 근육 안쪽에 작은 출혈이 있었어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러운 근육 수축으로 작은 혈관이 터진 거였죠. 적절한 치료로 회복되셨지만 만약 계속 방치했다면 근육 손상이 더 심해질 수 있었어요. 세 번째는 다리가 창백해지거나 차가워지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입니다. 이는 급성 동맥 폐색의 증상일 수 있어요. 다리로 가는 혈액 공급이 갑자기 차단된 상태인데 시간이 지체되면 조직이 괴사할 수 있어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실제로 당뇨병을 앓고 계시던 74세 박영수 씨가 이런 상황을 경험하셨어요. 평소 다리 쥐가 자주 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왼쪽 다리에 심한 쥐가 나면서 다리가 차갑게 식기 시작했거든요. 색깔도 창백하게 변하고 감각도 둔해졌어요. 처음에는 쥐가 심하게 나서 그런가 보다 하고 계셨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응급실에 오셨어요. 검사 결과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 동맥이 급격히 막힌 상태였습니다. 응급수술로 혈관을 다시 뚫어서 다행히 다리를 보존할 수 있었어요. 네 번째는 쥐와 함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예요. 이는 혈전이 폐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119를 부르시는 것이 좋아요. 57세 정수연 씨가 바로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장거리 출장을 다녀온 후 며칠간 오른쪽 다리에 쥐가 자주 났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면서 동시에 숨이 차고 가슴이 조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쥐가 너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쥐가 풀린 후에도 숨이 계속 차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폐색전증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빠른 대응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다섯 번째는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드는 경우입니다. 척추 신경이 눌렸거나 신경 손상이 있을 수 있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72세의 김대한 어르신이 이런 증상으로 오셨던 적이 있어요. 몇 달간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도 이상해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걸을 때도 휘청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검사 결과 척추관 협착증으로 신경이 눌린 상태였습니다. 수술로 신경 압박을 해소한 후에는 다리 쥐도 사라지고 걷기도 훨씬 편해지셨어요. 이런 위험 신호들 중 하나라도 있으시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방문하셔야 해요. 특히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 오래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다리에 쥐가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응급실에서 직접 환자들에게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윗입술 중앙 꼬집기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발견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중앙 부분을 세게 꼬집어 주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꼬집기를 3번 이상 반복하면 놀랍게도 대부분의 경우 통증이 즉시 사라집니다.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자율신경계 반사 때문이에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우리 몸의 신경계가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꼬집어 주세요. 중요한 것은 정말 세게 꼬집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72세 김영자 할머니가 이 방법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한밤중에 양쪽 다리에 동시에 쥐가 나서 바닥을 뒹굴며 고통스러워하고 계셨는데 우연히 텔레비전에서 본 이 방법을 시도해 보셨대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셨지만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윗입술을 세게 꼬집기 시작했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몇 초 만에 쥐가 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전화기 옆에 쥐날 때는 윗입술 꼬집기라고 메모까지 해두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발끝을 천천히 몸쪽으로 당기는 것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겨주세요. 이때 중요한 건 천천히 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너무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 더 놀랄 수 있거든요. 혼자서 하기 힘들면 벽에 발바닥을 대고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마사지입니다. 발끝 당기기로 급한 통증이 조금 가라앉았다면 종아리와 발바닥을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고 손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마음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혈자리 지압법입니다. 종아리 뒤쪽 가장 볼록한 부분에서 손가락 2마디 아래쪽에 승산혈이라는 혈자리가 있어요.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3초간 세게 누르고 1초 쉬기를 5번 반복해 주세요. 다섯 번째는 온찜질입니다. 따뜻한 수건이나 찜질팩을 쥐가 났던 부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올려두세요. 여섯 번째는 다리 X자 꼬기 방법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으신 후 무릎은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목과 발 부분만 교차시켜 X자 형태로 만들어 주세요. 이제 예방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세요. 둘째, 잠자리에 들기 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세요.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세요. 넷째, 규칙적인 활동을 유지하세요.
5째, 복용 중인 약물을 점검하세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 쥐가 나면 무작정 세게 주무르지 마세요. 둘째, 약 때문이라고 임의로 끊지 마세요. 셋째,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신호라도 무시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고 특히 위험 신호가 있으시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관심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누어 주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어떤 것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다리 쥐 극복 노하우가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몇 개월 후 이영숙 할머니가 외래로 오셨을 때 일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할머니는 혈전 치료를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을 바꾸셔서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올바른 수면 자세를 유지하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 다리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딸이 병원에 가자고 하지 않았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의 딸인 김승영 씨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뭔가 평소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억지로라도 병원에 모시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때 그냥 넘어갔다면 정말 후회했을 거라고 하시면서 이제는 가족들의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잠자리에 들기 전 5분 스트레칭, 물 한 잔 더 마시기, 올바른 수면 자세 유지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여러분의 밤을, 나아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위집술 꼬집기 방법은 꼭 기억해 두세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정말 효과가 놀라운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에만 쥐가 나면서 부기가 생기거나 쥐가 풀린 후에도 계속 아프거나 다리가 차가워지고 창백해지는 증상이 있으면 절대 단순한 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즉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만들어 갑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이 내용을 카톡방과 밴드, 핸드폰에 공유해 주세요. 균형 잡힌 건강 정보로 모두가 건강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에는 또 다른 유익한 건강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